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 최강지구 최강의 슈퍼천재 뚱뚱이 모찌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칠 미스터리는 바로 우리 주변의 아주 평화로운 장소 서서울공원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하고 고요해 보이는 이곳, 낮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활기찬 공간이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이곳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너구리 왕국으로 변모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그것도 서서울공원이라는 친근한 이름 아래 이렇게 많은 야생 너구리들이 대규모로 정착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과연 몇 분이나 알고 계셨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치 도시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고도의 지능을 가진 야생 특공대 같기도 합니다. 이 야생의 생명체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곳 서서울공원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미스터리한 힘이 이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하고 지루한 생태학적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너구리 왕국이라는 흥미진진한 컨셉에 몰입해서 이 너구리들이 서서울공원의 대규모 정착을 결정하게 만든 충격적인 3가지 이유를 풀어드릴게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서서울공원뿐만 아니라 도심 속의 모든 공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달라질 겁니다.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야생의 드라마를 보게 될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너구리들의 놀라운 번성 뒤에는 우리 인간의 알 수 없는 실수가 숨어 있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적의 천국 덕분에 이 너구리들이 이렇게나 잘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밤에 이 공원을 혼자 가면 절대 안 되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소름 돋는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저 뚱뚱이 모찌와 함께 이 도심 속 너구리 왕국의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서서울공원의 너구리들이 이토록 많이 모여들고 심지어는 최적의 정착지로 삼아 터전을 일군 3가지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은 마치 너구리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려한 어급 입지 조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이 좋은 집을 고를 때 교통, 학군, 편의시설을 따지듯 너구리들도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이곳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씩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조건은 바로 천적 제로라는 절대 안전지대입니다. 야생에서 너구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존재는 바로 천적입니다. 깊은 산속이라면 늑대, 호랑이, 맹금류 같은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너구리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울공원은요? 여러분, 이곳에 늑대나 호랑이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제로에 가깝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곰이나 퓨마 대신 사람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조깅을 하는 평화로운 풍경. 이것이 바로 너구리들에게는 최고의 안보 환경인 겁니다. 도심은 고층 아파트와 복잡한 도로망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늑대나 표범처럼 거대한 대형 포식자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너구리들은 이러한 환경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의 타고난 생존 감각은 이곳이 안전하다, 이곳에서는 마음껏 번식하고 대대손손 왕국을 이어가도 된다 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천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이 압도적인 장점은 너구리들이 서서울공원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이고 첫 번째 이유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충격적이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무한 공급되는 인간의 음식 쓰레기, 다시 말해 무한 공급 식량 창고의 존재입니다. 너구리의 본래 주식은 곤충, 작은 설치류, 열매, 곡물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입니다. 하지만 서서울공원의 너구리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주식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서서울공원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도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도 사람들이 무심코 흘리고 간 음식 부스러기들 혹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너구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쓰레기통들이 많습니다. 너구리들에게 이 모든 것은 마치 칼로리 폭탄이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꿈같은 뷔페와 같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사냥하거나 먹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인간이 남긴 실수 덕분에 서서울 공원의 너구리들은 굶어 죽을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덕분에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이는 곧 개체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아니 너구리들에게는 행운의 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무관심이 너구리들의 생존에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세 번째 조건은 너구리들의 생존 전략에 있어 신의 한 수라고 불릴 만한 바로 최적의 지하주거 환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수로와 하수관입니다. 야생에서 너구리들은 주로 땅굴을 파거나 거대한 나무의 뿌리 밑동 혹은 바위 틈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서서울 공원 같은 도심 속 공원에는 무엇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정교한 배수로 시스템과 하수관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배수시설에 불과하지만 너구리들에게 이 지하 구조물들은 말 그대로 최적의 지하 아파트이자 프라이빗한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빗물도 새어 들어오지 않아 항상 건조하고 겨울철에도 땅속의 온기로 인해 비교적 따뜻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눈을 피해 완벽하게 숨어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이 지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밤이 되면 배수로를 통해 은밀하게 지상으로 나와 식량을 구하는 마치 첩보. 영화 속 도시의 비밀 요원 같은 영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완벽한 은신처는 너구리들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새끼를 낳고 기르며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천적 없는 환경, 넘쳐나는 먹거리, 그리고 완벽한 보금자리. 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된 서서울 공원은 너구리들에게 그야말로 골든 트라이앵글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이 세 가지 놀랍고도 충격적인 조건들이 완벽하게 결합되면서 서서울 공원은 너구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슈퍼 번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2009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이래 서서울호수공원은 너구리에게 천혜의 서식지가 되었고 2024년 7월에는 1시간 동안 무려 8마리의 너구리를 목격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에서 너구리가 포착될 정도로 도심 너구리 서식 범위는 이미 넓어졌고 서울야생동물구조센터에 구조된 너구리 수도 2018년 49마리에서 2024년 80마리로 급증했습니다. TV 동물농장에서도 34년 전부터 야생 너구리 개체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니 이들의 번성 속도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눈부신 너구리 왕국의 번성 뒤에는 우리 인간과 너구리 모두에게 닥칠 충격적인 위협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구리 개체수가 많다는 것은 곧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위험도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광견병의 그림자입니다. 너구리는 광견병의 주요 매개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물림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물론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꾸준히 너구리들에게 광견병 예방 백신이 들어있는 미끼를 살포하며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백신, 미끼 살포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광견병 발병 위험도는 개체수 증가와 비례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너구리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여도 절대로 만지거나 먹이를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심코 건넨 먹이 한 조각이 너구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밤에 공원을 혼자 가면 절대 안 되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 바로 이러한 질병 감염의 가능성입니다.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서울 공원의 너구리들은 단순히 도심에 살고 있는 너구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진화했습니다. 시골이나 깊은 산속의 너구리와는 그 생존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차량의 소음, 낯선 인간의 냄새, 그리고 도시를 가득 채운 인공적인 불빛에 완벽하게 적응한 말 그대로 도시형 생존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동 패턴을 놀랍도록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언제 공원이 한산해지는지,
어떤 쓰레기통이 언제 비워지는지, 사람들이 언제 공원을 떠나는지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리함은 때로는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인간의 문명 속에 기생하며 그 문명의 허점을 철저히 이용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진정한 도시의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간이 도시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해킹하여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화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야생성의 상실이라는 슬픈 결과입니다. 인간이 주는 쉽고 풍부한 음식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너구리들은 스스로 사냥하고 먹이를 구하는 타고난 야생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서의 본연의 습성과 기술이 퇴화하고 있는 것이죠. 서서울 공원의 너구리 왕국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야생의 비극이자 생태계의 비명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의존성은 너구리들 스스로의 장기적인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인간의 음식물 공급이 끊기게 된다면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을 상실한 이 너구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반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서서울 공원의 너구리가 이렇게나 많이 모여들고 왕국을 이룬 진짜 이유는 바로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입니다. 본래 너구리들이 살아가던 산이나 숲 같은 자연 서식지가 끊임없이 아파트 단지나 도로, 상업시설 등으로 변해가면서 이 야생의 존재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난민처럼 그들은 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안전지대를 찾아 헤맸고 그곳이 바로 서서울 공원이었던 것입니다. 너구리들이 서서울 공원을 사랑하고 이곳이 좋아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살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밀려 들어온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결국 이 모든 너구리 왕국의 번성은 우리 인간의 무분별하고 난개발적인 행위가 낳은 생태계의 비명이자 자연의 절규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룬 문명의 발전이 야생 생명체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을 도심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2023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도심지 32.2%가 너구리가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너구리의 서식지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 그것이 바로 서서울 공원 너구리 왕국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서울 공원 너구리들의 비밀과 그들의 놀라운 번성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번성은 천적없는 안전, 무한한 식량 공급, 그리고 최적의 은신처라는 세 가지 조건이 기가 막히게 결합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너구리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도시 생태계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제는 공존이라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실천은 바로 쓰레기통 뚜껑을 꼭 닫고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너구리들에게 무한 뷔페를 폐쇄함으로써 그들이 인간의 음식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절대로 너구리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무심코 건넨 먹이 한 조각이 너구리의 야생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광견병과 같은 질병을 옮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너구리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공존의 시작입니다. 셋째, 공원 내 너구리 출몰 지역에는 경고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너구리를 만지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특히 67월 너구리 출산 및 육아 시기에는 어미 너구리의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너구리에게 공격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원관리사무소나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꾸준히 광견병 예방 미끼를 살포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입니다. 우리는 야생동물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야생동물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존중하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구리들을 무서워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도심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서울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공원과 도심에 너구리가 출몰하는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변화가 가져온 결과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하여 너구리 개체군을 연구하고 과학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인간과 너구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장감 넘치는 너구리 왕국 이야기가 여러분이 서서울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공원을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야생 생명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작은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이 공원에서 너구리를 만났을 때의 충격적인 경험과 서서울공원에 바라는 점 또는 도심 너구리와의 현명한 공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편안하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우주 최강지구 최강의 슈퍼천재 뚱뚱이 모찌는 다음에도 우리 주변에 숨겨진 미스터리들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고 때로는 통찰력 있게 파헤쳐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우리가 이 잔혹하고 복잡한 도시 생태계의 비밀을 해독하고 더 나은 공존의 길을 찾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